나이 들면 외모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차림새가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사람들에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나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늙어서 옷차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저 멋을 부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옷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조금 더 따뜻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결코 누군가를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아마 내일 아침 옷장을 여는 그 순간부터 조금 달라진 나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옷차림은 자존감의 거울입니다. 살다 보면 하루쯤은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무심하게 입고 나간 날은 왠지 하루 종일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고 뭔가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옷 하나 신경 써서 단정하게 입고 나간 날은 별거 안 해도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봐도 떳떳하고 말투도 또박또박 나오고 자세도 꼿꼿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집 앞 슈퍼에 갈 때 그냥 추리닝만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간 것보다 딱 맞는 바지에 운동화 신고 나가면 직원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데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자꾸 초라하게 느껴진다며 우울해하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동네 공원 한 바퀴 돌고 오셨더니 기분이 확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옷은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 옷을 고르는 시간,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5분이 내 하루의 자존감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둘째, 옷차림은 건강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을 입는 건 단순히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옷차림은 우리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얇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바람 한번 세게 맞으면 금세 감기나 폐렴에 걸릴 수 있어요. 게다가 복부를 꽉 조이는 바지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소화에 문제를 주거나 낙상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너무 큰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반면 허리와 무릎을 편안하게 해주는 바지와 발에 딱 맞는 신발로 바꾸신 이후로는 산책도 자주 나가시고 얼굴빛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늘 입던 꽉 끼는 바지를 고집하시다가 복부 통증이 반복돼서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 옷차림이 원인이었다고 해요. 옷은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옷을 고를 때는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를 꼭 먼저 생각해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그날의 기온과 활동량을 고려해서 옷을 미리 준비하고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렁한 옷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준비가 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옷차림은 대인관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인상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분위기와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바로 옷차림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말을 해도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은 더 신뢰가 가고 자연스레 다가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예를 들어 동네 작은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분은 밝은 색 셔츠에 정리된 머리, 딱 보기 좋게 걸친 스카프까지 하고 오셨더니 처음 만난 분들도 먼저 말을 걸고 자리에 앉자마자 주목을 받더라고요. 반면 아무렇게나 입고 온 분은 아무도 말을 안 걸고 자연스레 주변에서도 대화가 잘 안 이어졌어요. 또 어떤 어르신은 가족 모임 때마다 평범하게만 입으셨는데 어느 날 좀 더 깔끔하고 색감 있는 옷으로 입고 나갔더니 자녀들이 깜짝 놀라며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하고 웃으면서 말을 걸어왔대요. 그날 이후로는 가족 대화도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항상 무채색 옷만 입다가 조금 화사한 셔츠로 바꾼 뒤부터 마주치는 이웃들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하더래요. 사람들은 말보다 시선에 먼저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자리에 나갈지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사람들과 어떤 기분으로 만나고 싶은지를 떠올리며 옷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옷이 나를 도와서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넷째, 옷차림은 기억의 흔적이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볼 때마다 그날 입었던 옷이 함께 떠오르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옷차림은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을 고스란히 담는 상징처럼 작용하죠. 예를 들어 손주의 첫 돌잔치에서 온 가족이 모였던 날 다들 예쁘게 입었는데 본인만 편한 옷을 입고 갔다가 나중에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아쉬움을 느꼈다는 분이 계셨어요. 또 어떤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에서 찍은 사진 속 본인은 트레이닝복 차림이라 다른 분들보다 초라해 보였다고 하며 다시 그 장소에 갈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남는 건 결국 기억이고 그 기억은 옷차림이라는 모양으로 사진과 함께 남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가족들과의 외식에 꽃무늬 스카프 하나 하고 나갔다가 사진 속에서 가장 화사하게 나왔다며 자주 꺼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옷은 추억의 색깔이 되어 우리의 기억을 더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오늘 하루가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옷을 고르는 겁니다. 그때그때의 기분과 상황을 담은 옷차림은 훗날 나에게 선물 같은 기억이 되어줄 거예요. 다섯째, 옷차림은 나이를 잊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멋을 낸다고 해서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단정한 옷차림이 우리를 훨씬 더 생기 있게 보이게 해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나이를 가릴 수 없다고들 하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옷을 나이에 맡기지 않고 상황에 맞춰 선택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늘 똑같은 검정 잠바만 입다가 어느 날 밝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나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요즘 더 젊어지셨어요 하며 웃으셨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항상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시다가 아들의 권유로 밝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외출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표정까지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녀의 추천으로 산 모자 하나가 매일 나가는 산책길에 활력을 더해준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옷은 단순히 몸을 덮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기운을 밖으로 드러내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색상은 조금 더 밝게, 소재는 조금 더 가볍게 내 표정이 살아나는 옷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이에 맞는 품위와 생기를 동시에 담아내면 누구나 젊은 기운을 입을 수 있어요. 여섯째, 옷차림은 뇌에 자극을 줍니다. 매일 같은 옷, 같은 패턴의 생활은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옷차림을 고민하는 순간 뇌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 입지? 하는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창의력과 기억력, 판단력을 모두 사용하는 두뇌 운동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입을 옷을 미리 골라두는 습관을 들이면서 하루가 더 분주하고 생기 있어졌다고 하셨어요. 또 혼자 살면서 식사 시간 외에는 대화할 일이 없는 분이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에 대해 혼잣말을 하다 보니 말하는 습관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을 정리하면서 손으로 옷감의 질감을 느끼고 색을 비교하는 것도 촉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옷차림을 바꾼다는 건 단지 외형을 가꾸는 게 아니라 뇌의 다양한 기능을 깨우는 일이라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똑같은 옷보다는 두세 벌을 번갈아 입으며 그날 기분에 따라 색과 스타일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뇌는 지루할 틈 없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일곱째, 옷차림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집 안에만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럴수록 옷차림은 세상과 나를 잇는 연결선이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대개 외출을 앞두고 옷을 챙겨 입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외출 계획이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스로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아파트 앞 벤치에서 신문을 보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늘 깔끔한 셔츠와 모자를 쓰고 나오세요. 주민들이 인사하며 말을 건네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 자리는 소소한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예쁜 외출복을 입고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다 보니 도서관 직원과도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대요. 옷차림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단 하루라도 나 자신에게 나 오늘 세상 속에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외출 목적이 없어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기분으로 옷을 갖춰 입어보세요. 생각보다 세상은 가까이 있고 그 다리를 건너는 첫걸음이 옷차림일 수 있어요. 여덟째, 옷차림은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은 옷차림만으로도 많은 걸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심지어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예를 들어 장례식에 단정한 검정 정장과 하얀 셔츠를 입고 참석하면 말없이도 그 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져요. 반대로 화려한 색상이나 너무 캐주얼한 옷을 입고 오면 자칫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느 날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밝은 색 셔츠 하나 입고 나가니까 마주치는 사람들이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하고 웃으며 말을 걸어오더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내 기분을 끌어올려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손주 생일날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옷을 입고 갔더니 손주가 할머니 오늘 공주 같아요라고 말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고른 옷 한 벌이 누군가에겐 인사보다 먼저 다가오는 인상이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어떤 에너지를 주고 싶은지를 잠깐 생각해보고 그 느낌에 맞는 옷을 선택해보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옷이 먼저 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9째, 옷차림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나를 만듭니다.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워도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어떤 어르신은 늘 대충 입고 다니시다가 딱 일주일만 정해진 시간에 옷을 고르고 거울을 보고 나가자고 마음먹으셨대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도 그냥 넘기고 싶지 않게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점점 달라졌거든요. 또 어떤 분은 옷장을 정리하면서 이 옷은 산지 10년이 넘었네. 그런데 한 번도 안 입었어 하고 말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새로운 조합으로 입는 도전을 하셨더니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스카프를 사보셨는데 그 작은 소품 하나가 패션 감각뿐 아니라 자존감까지 바꿔줬다고 하셨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느껴지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일도 모레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옷차림이라는 습관이 내 태도와 기분 그리고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10째, 옷차림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옷을 갖춰 입는다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나이 들면 다 귀찮고 누굴 위해 꾸며야 하나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옷차림은 나는 아직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라는 신호가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무슨 옷이야 하셨다가 딸이 사다 준 원피스를 입고 하루를 보내보니까 기분이 전혀 달랐다고 해요. 심지어 식사 준비할 때도 음악 틀어놓고 흥얼거리게 됐다고요. 또 어떤 분은 병원 진료받으러 가는 날만은 꼭 정장을 입으신대요. 환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죠. 그리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린다는 분도 있었어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나중엔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아침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첫 번째 행동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고운 블라우스든 따뜻한 니트든 깨끗한 바지 한 벌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옷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골라졌느냐는 거죠. 오늘 이야기 차근차근 함께 걸어오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10가지 이유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옷차림은 내 자존감을 비추는 거울이고요. 둘째, 건강을 지켜주는 첫 방패입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는 열쇠가 되죠. 넷째, 기억에 남는 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다섯째, 나이를 잊게 해주는 작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뇌를 자극해 삶의 활력을 주고 일곱째는 세상과 나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며 여덟째는 아무 말 안 해도 나를 대신의 말을 건네주는 메시지 전달자예요. 아홉째,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마지막 10번째는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결국 옷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조용한 다짐이에요. 내일 아침 옷장을 여실 때 나는 오늘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 벌 고르신다면 그 하루는 분명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무엇보다 내 삶이 조금 더 빛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